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적절한 섭취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수화물의 종류와 양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의 역할과 당지수.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혈당으로 들어가며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남는 에너지는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이 저장량은 약 600g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면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축적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체 열량의 55에서 65%로 이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율입니다.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당지수입니다. 당지수는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인 잡곡, 통곡류, 채소 등은 천천히 혈당을 상승시키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인 흰빵, 면, 사탕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따라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의 문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의 조합은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식습관은 이미 높은 열량을 섭취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탄수화물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라면은 면 자체에 많은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밥까지 추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칼로리의 식사가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라면과 밥의 조합은 고탄수화물 식사로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되며 이는 다시 혈당을 급격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피로감, 허기,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짠 국물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체내 수분을 보유하게 만들고 이는 신체의 대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다량 섭취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혈당 조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히 상승하고 하락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조절을 원한다면 탄수화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추가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후식으로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후식은 당분과 전분이 풍부하여 추가적인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고구마와 감자는 영양가가 높지만 적정량을 넘게 섭취하면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 선택. 탄수화물 섭취 시 혈당 조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주로 식물에서 발견되는 복합 탄수화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과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여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 함께 섭취하는 야채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도당이 서서히 혈액으로 방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인슐린 분비도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변비 예방과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줍니다. 통밀빵, 잡곡, 통곡류와 같은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은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이들 식품은 복합 탄수화물로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에너지를 방출하므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빵 대신 흰빵을 선택할 경우 흰빵은 높은 당지수로 인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통밀빵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하여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지고 혈당이 서서히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한 탄수화물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이나 잡곡밥을 섭취하더라도 양이 과하면
결국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에 포함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의 활동량과 체중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포함시키면 더욱 효과적인 혈당 조절과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 선택은 단순히 개별 식품의 선택만이 아니라 전체 식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식사를 통해 신체의 피로를 충족시키고 식사 간격을 적절히 조절하여 혈당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탄수화물 섭취 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과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고 적정량을 지키면서 전체 식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결국 건강한 식습관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병행한다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정량을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